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늦은 시간이지만 한 경기 리뷰를 하고 갈까 합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전북 현대하고 포항 스틸러스 경기인데요. 두 팀의 경기가 1대1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1대1 정도면은 두 팀한테는 공평한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후반전에 포항이 좀 더 밀어붙이긴 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포항이 전북의 어떤 골문을 확실히 열어제칠 만큼의 어떤 공격력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주로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연결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경기에서는 포항이 이제 사실은 인천 상대로, 인천 맞죠? 인천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만약 경기력 그 수준을 따져서 점수를 줘서 승패를 가린다고 하면 포항이 조금 우세했다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포항이 뭐 전북을 압도했다거나 이길 만한 경기인데 비겼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두 팀 경기 리뷰를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제가 이 전북 얘기도 잘 안 하고 포항 얘기도 최근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두 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면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바둑알이 나올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전북 현대하고 포항 스틸러스의 이 맞대결에 대한 리뷰이기도 하지만, 제가 요즘 많이 얘기를 못해 경기는 그래도 좀 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팀을 각각 리뷰한다. 전북 리뷰, 포항 최근 경기들 리뷰,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어, 전북 얘기를 그래도 홈팀이니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 스틸러스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포항도 변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해서 할 얘기가 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저는 뭐 어찌됐든 간에 전북의 변화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사실은 새로운 감독님이 오셨고, 그 새로운 감독님 체제에서 위기를 탈출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고, 전북이 정말 어색한 순위죠. 꼴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경기가 안 그러니까 순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전북을 둘러싸고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커뮤니티 돌아다녀 보고 하면 팬들도 굉장히 조급해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누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이죠. 사실 그게 어, 전북 팬들한테 굉장히 어색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적이 안 좋은 팀들에서는 늘 나오던 얘기이죠. 왜냐면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어떤 범인 찾기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오늘 못한 선수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선수가 진짜 못한 거 맞나, 이런 토론들이 늘 벌어지곤 했는데, 전북이 그런 적이 별로 없으니까. 네. 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려울 때는 다 그렇게 돼요, 사실. 모든 팀들이 다 그렇고, 모든 팀의 팬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엔. 네, 그래서 이제 전북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드려보면, 제가 지금 이 제목에다가 좀 써놨잖아요. 망가진 전북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전북은 좋아진 점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점들이. 좋아진 점은 제가 이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경기가 개인적으로는 지난 인천전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전에 잘한 게 뭐냐면 찬스를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그 하이라이트만 돌려보셔도 알 거고, 경기 중에도 상당히 많은 장면들을 만들었고, 만들어가는 장면들도 되게 일리가 있었어요. 그 경기에서 이제 문선민 선수가 중앙 쪽에 배치된 것처럼 움직였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찬스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잠깐 바둑을 불러서, 이거는 제가 얘기할 것 같아서 배치를 해놨는데, 요걸로 가야 되는데, 네, 요걸로 보면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문선민 선수가 뭐 여기는 4번이라고 칩시다. 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 인천전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공격할 때마다 이 측면에 볼이 딱 나갔을 때 이쪽에서 항상 움직여주는 선수가 누군가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항상 그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하프 스페이스다. 여기 들어가야 여기 있는 선수보다 안쪽에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잡고, 또 여기 있는 선수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면서 여기 있는 선수가 움직이는 걸 막다 보면 이 반대쪽에 있는 선수들까지 다 이제 찬스가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기가 비어 있을 때가 많았죠.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전북이 이 자리를 못 쓰기 시작한 게. 그래서 공격이 굉장히 둔탁해지고 느렸고, 그 다음에 그 자주 나오는 얘기처럼 이 바깥쪽을 맴돌고, 유저 빌드업이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 바깥쪽을 많이 맴돌고, 이런 형국이 많이 나왔는데 인천전에서는 그게 좀 사라졌었죠.
예, 그래서 문선민 선수가 이 자리를 잘 채워주고, 이게 문선민이 꼭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박지용이 일로 움직여주면 이제 문선민이 여기를 채우면 되죠. 여기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송민규 선수 들어오면서 이쪽을 이렇게 세 명을 꾸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그 단적으로 그 두 번째 골 장면이 있었잖아요. 문선민 선수 두 번째 골 장면. 예. 근데 그 장면에서는 박지용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아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센터백을 하나 끌고 있었고, 여기 이제 안현범 선수가 들어오면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문선민 선수가 1대1 이기고 득점한 장면이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움직여주는 장면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찬스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뭐 역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방에서 이렇게 단번에 전병관한테 넘겨줬던 장면 있잖아요. 못 넣었지만 그 장면도 보시면은 움직임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머리를 잘 쓰는 움직임이었어요. 전병관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최근에 올해 들어서도 본인이 이쪽 측면에서 공 잡아놓고 드리블 돌파해서 들어간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바깥쪽에서 이렇게 깊이 나와서 라인 쪽을 쫙 밟으면서 이 선수를 끌어당겨 놓고 본인 쪽으로 끌어당겨 놓으니까 이제 패스 받으면 이제 전병관이 드리블을 자꾸 치니까 당겨 놓고, 그 다음에 이 두 명 사이로 갈라진 틈으로 이렇게 패스를 받으면서 본인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 들어가는,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북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이 뒷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요렇게 해서 그 인천전에서는 대체로 공격하는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가고 그 앞에 패스를 넣어주는 패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포항 경기에서도 이쪽에서 요렇게 이 선수랑 뭐 이렇게 측면에 있는 선수들끼리 조합 플레이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일 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전반전에 있었던 그 안현범하고 송민규 선수하고 주고받으면서 들어가는 장면들이었는데, 그런 장면들에서 보시면 되게 스타일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게 꼭 패스가 막 어려운 패스 막 기가 막힌 패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툭탁툭탁 주고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지까지 그런 것들을 사실 전북이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제가 늘 전북이 공격이 답답하다, 너무 투박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개인 능력에 의존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장면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전북의 공격에도 활기가 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공격 전개는 확실히 김두현 감독님 오시고 나서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낌이. 예. 좀 유기적이 됐고 공간을 쓸 수 있게 됐고 서로의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점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 얘기를 할 만한 장면이 대구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전도 그렇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비진의 실수 혹은 상대 압박에 대한 대처가 미숙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요. 실수를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내가 잘못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전방 압박 들어오고 하면 이게 실수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내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많이 혹은 저지르도록 상대가 유도한 거에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도 이제 제가 생각에는 뭐 그 오베르단한테 먹은 장면이라던가 몇몇 장면들에서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됐죠. 네, 대구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후방의 그런 어떤 불안감은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가할 수도 있긴 한데, 전북 센터백이 제 생각엔 개인 기량들이 지금 그 전북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 센터백 레벨하고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실수가 너무 작고 제 생각에 발밑이 좁은 선수가 많이 없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발밑이 안 좋다는 게 뭐 꼭 기술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빌드업 상황에서 빌드업 템포를 올릴 수 있을 만큼의 패스 능력 갖추고 있는 선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센터백이 잘못이 아니라 받아줄 선수들이 템포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잠깐 다시 불러올까요? 뭐 여기서 아무리 빌드업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최후방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 압박 들어와요. 근데 이럴 때 이 선수가 빨리 나와서 공을 받아줘야 여기를 탁 연결하고 이걸 다시 받고 다시 받아서 뭐 반대로 전환하고 이런 걸 쓸 수 있다고 쳤을 때, 이 선수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혹은 느리게 움직여서 이 선수한테 도저히 줄 수 없게 이렇게 바짝 붙어서 나왔다가 못 주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압박이 걸릴 수밖에 없긴 해요. 이 선수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다른 선수들의 어떤 볼 돌리는 그런 실력들이나 템포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들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뭐 예전에 전북이 한창 좋을 때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막 떨어진다 막 이렇게 꼭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도 생각하지만 최근에 뭐 어찌됐든 축구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공격적인 축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강팀일수록 이제 발밑이 좋고 볼 잘 돌리는 선수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익 선수 나가고 진시우 선수가 들어올 때 사실 의아했거든요. 이재익을 왜 빼지? 이건 공격해야 되는데. 근데 제 느낌에는 진시호 선수가 한번 훈련 때나 이런 때 발밑이 좀 좋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오늘 실수 한번 했습니다. 물론 돌리다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볼 잘 돌리고 전진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왜냐면은 김태현 선수를 오늘 변혁 3백 형태로 여기 오른쪽 스토퍼처럼 세우고 안현범을 바깥쪽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잘 안 올라가고 거의 여기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쪽을 누군가가 전진해주고 같이 풀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이재익 선수보다는 진시우 선수를 한번 시험해보면 어떨까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엔 김대현 감독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뒤쪽이 안정이 돼야지 앞쪽으로 공격해 나갈 수 있고 승리를 따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대구전에서도 그렇고 대구전 특히나 전방 압박 조금씩 가끔 관할적으로 시도하는 거에 막 엄청 막 걸었다 안 걸었다 걸었다 안 걸었다 그러잖아요. 대구가 그런 것들에서 실수를 많이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서도 후반에 이제 그 포항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걸기 시작하니까 대처가 안 되고 밀고 나오질 못하면서 수비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수비수들이 좀 더 공을 잘 돌리는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진슈 선수 교체해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잘된 점이 좀 공격이 좀 잘 되는 것 같다 예전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안 되는 점은 후방이 불안해요. 후방이 불안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경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 전개를 하려고 그러면 후방이 안정되고 빌드업이 잘 돼 있어서 높은 위치까지 본인들이 한 이 정도까지 최후방이 전진하고 공격진이 한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엉덩이가 이 최종 라인이 뒤에 빠져 있는데 공격하겠다. 이건 역습하는 팀이니까 사실 전북의 팀 컬러에는 썩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포항전은 약간 이런 컨셉들을 가지고 나온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후방이 안정감이 없다는 거를 고려해서 오늘 포항전에서 좀 내려앉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네. 왜냐면 역습 주면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일단 승리를 따내고 우리가 한숨 돌리고 순위 좀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에 조금 본인이 원하는 축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감독 대행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느낌에는 전북이 여름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후방에 좀 정리? 보낼 선수는 보내고 영입할 선수는 좀 영입하고 누굴 백업으로 좀 돌릴 거더라도 좀 즉시 전력감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앞에는 조금 김두현 감독 색깔이 나오는데 뒤쪽이 아직 그렇게 색깔을 내기에는 조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전북이 좀 이적 시장을 잘못 보낸 것 같다는 얘기를 늘 드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김도영 감독님이 축구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시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리빌딩할 시간을.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좀 아쉬운 면이 많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김기동 감독님이 최근에 경기력이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시즌 거의 지금 6월 초까지도 헤매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두세 달 걸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경기를 시즌을 치르면서 한 세네 달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경기력이 올라오기까지. 그러니까 전북 팬들도 매우 어색하신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항 얘기를 좀 드리고 갈까 하는데 포항은 지난번에 그 대전전이었네요. 대전전 끝나고 이제 박태하 감독님이 좀 말씀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저는 대전전 그 리뷰할까 했었어요. 그 황성훈 감독님 첫 경기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포항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포항이 그 매우 까다로운 팀이긴 한데 이 팀이 본인들보다 약한 팀, 그러니까 포항 상대로 내려선 팀 상대로 승점을 못 따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팀이다. 이 팀은. 그러니까 울산이나 뭐 이런 팀들이
어찌됐든 본인들보다 약한 팀이 내려서도 어찌됐든 득점을 하고 거기서 승리를 따내는 팀이라 그러면 고전을 할지언정, 포항은 울산 같은 팀들이나 이런 강팀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지만 또한 본인들이 중하위권 팀을 만나면은 고전할 수도 있는 팀이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제가 출연하고 있는 옵사이드 테이블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딱 대전전이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졸았습니다. 경기 보다가 재미가 딱히 없었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인천전에서는 확 달라졌었죠. 인천전에서 확 달라졌던 게, 그 느낌이 확 달라진 게, 예전에는 또 바둑을 불러야 되겠네요. 근데 이거 그냥 바둑을 새로 배치해야 되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펑팬들께는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두고 잠깐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놔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여지까지 포항이 공격 전개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포지션을 딱 잡아놓고 무리를 안 해요. 이렇게 잡아놔요. 그래서 후방에서 공을 딱 잡고 여기서 공을 잡고 이렇게 좌우로 돌리고 중앙 투입했다가 또 안 되면 나오고 돌리고 안 되고 나오고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그 블록 형태를 깨트리지 않으면, 스스로가 깨트리지 않으면은 거의 그대로 포항은 무리하지 않고 쑤셔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쑤셔넣지 않고 이 뒤에서 주로 상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쓰던 팀입니다. 그게 제가 포항 직관을 갔던 인천 경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게 인천하고 첫 경기. 근데 그게 대전전에서도 약간 그랬던 거죠. 여기서 계속 상대가 나와 상대를 불러내는 겁니다. 너희 나와라 나올 때까지 우리 계속 안 간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테아드르마를 쓰면서 여기까지 승점을 쌓았던 건데, 대전전에서는 또 그게 잘 안 됐던 거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게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박태환 감독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이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전에서는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게.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여기서 끌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여기를 끌어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포항이 쓰는 공간이 달라진 게 공간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투입했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 투입한 다음에 여기다 투입하는 거죠. 공간 쪽에다. 그럼 얘가 잡아면서 갈 수 있게. 그러면 여기서 또 투입해서 들어가고 여기다가 또 투입하고요. 여기다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또 들어오고요. 그럼 이 사람 앞에다 연결하고 이거를 뛰어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이쪽 윙백이 올라온다고 하거나 미드필더 배치가 있을 때 이쪽 대각선 움직임을 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중앙 쪽에 있다가 대각선 쪽으로 뛰면서, 그러니까 이제 배치를 제대로 못 해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서 있다가, 예전이라면은 여기 투입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돌렸을 텐데 이제는 한두 번 주고받다가 여기다 투입하고 이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비가 그러면 딸려 나오겠죠. 이 선수 막던 수비가 딸려 나오고 나면 이 비는 뒷공간에 누군가가 또 침투하는. 그래서 되게 공격적인 형태를 되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보여주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찬스도 많이 만들었고 실제로 득점도 많이 터뜨렸고요.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포항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전개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북 상대로는 이게 조금 전반전에는 약간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힘싸움을 좀 벌였던 것 같고, 후반전에는 한번 해보자 하고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선수들이 아무래도 개인기량도 갖추고 있고, 오늘 특히나 3백 세워가지고 촘촘하게 숫자를 늘려놨고, 변형 3백이긴 하지만 3백 형태를 변형으로 쓰면서도 충분히 수비 숫자를 확 늘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에 있던 뭐 한국영 선수라던가 다부진 선수들이 좀 추가가 된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조금 공간 찾는데 애를 먹고, 그래서 바깥쪽에서 좀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항은 분명히 인천전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도 공격적인 축구할 수 있고 승점단 축구할 수 있어를 보여줬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단기적으로 만들어낸 성과잖아요. 한 경기에서 보여준 좋은 성과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는 완성도를 높여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전북전에서 제 생각에는 전북이 아주 잘한 경기는 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 왔다 그러면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앙이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외곽으로 돌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포항은 이제 이 공격적인 전술을 플랜 B로 어떤 확실한 플랜 B로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 포항은 전북처럼 급하지 않고 본인들이 해낼 수 있는 축구를 충분히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은 뭐 이제 저거잖아요. 앞으로 뭐 그 꼭 약팀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말인가요?
그 울산하고도 맞대결이 있고 예, 그런 경기들에선 충분히 원래 본인들이 하던 안정적인 축구를 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전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포항은 실리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선수단 구성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박태하 감독님 1년 차를 보내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전술을 막 시도할 필요는 없고 지금 잘하고 있는 전술들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한두 개씩 본인들이 승점 딸 수 있는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인천전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게 좀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력이 전북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이 조금 인천전만큼 유기적이고 멋진 공격 전개를 못 보여준 게 아쉬웠지만 그건 당연한 거다. 예, 이제 변화의 어떤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항은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천전 때 보여준 정도의 전개라 그러면 확실히 뭔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다른 경기들에서 이런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한두 경기밖에 안 됐으니까. 하지만 포항은 그 인천전에서 보여준 걸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항 팬들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멋지게 싸우고 또 분투하는 모습 보시면서 이제 한번 그 화려한 것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북하고 포항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기 리뷰보다는 이 두 팀의 상황을 조금 리뷰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게 추상적으로만 설명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경기들도 제가 이렇게 그 다른 경기랑 같이 보거나 띄엄띄엄 보는 경기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틀린 점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저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네,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또 이 전북 경기도 또 한 번 더 리뷰하고 포항 경기도 또 리뷰하고 하면서 보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